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영쌤입니다. 자, 12월 10일 날 수능 성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고 나면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정시 원서 접수를 할 준비를 하겠죠. 다만 12월 16일 날 수시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사실 좋아요. 수시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는 아무 액션 취하지 마시고 16일까지는 그냥 놀고 계시다가 16일 날 수시에서 혹시 완전히 안 됐다라는 확신이 들 때부터 이제 정시 준비를 시작해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정시 지원을 할 때 여러분이 꼭 미리 어딘가에 가서 상담을 하기 전에 앞서서 고려하고 미리 준비해 가야 될 마음가짐이랑 이런저런 내용들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시 컨설팅을 받기 전에 다음 기회가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3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재수생 중에 일부는 또 삼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꼭 합격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에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올해 합격해야 하는 학생들은 위험을 최대한 낮춰서 안정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고 내년에 공부를 할 각오가 있다면 원소를 다소 위험하게 써서 여러분의 어떤 기대치를 높이면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걸 먼저 마음을 정해 가셔야 상담하시는 분도 그것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진학사 정시 합격 예측 같은 거 보면서 할 때도 요거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 갑니다. 보통 안전하다라고 말하면 합격 확률이 70% 정도 되면 안정권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리고 합격이 50%면 소신, 합격이 30% 미만이면 위험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느냐, 올해 꼭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다. 자, 입시는 주식하고 같아서 각 대학의 과거 입시 결과와 올해 바뀐 입시 환경을 두고 전국의 수험생 40만 명 가량이 선택하고 버리고 따지면서 합격 컷을 정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모두 다 간파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객관적으로는 작년 입시 자료하고 올해의 입시 기간 보통 저는 진학사를 추천합니다. 저랑 아무런 이익 관계는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가장 객관적인 교육업체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희망학과하고 학과를 미리 여러분이 정해 가시는 게 좋아요. 한 두세 개 정도 뭐 예를 들면 공대면은 뭐 전자전기, 뭐 컴퓨터 뭐 이런 쪽으로 이걸 미리 정해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선생님이 정해 주세요. 이 말 들으면 좀 막막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보통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수준하고 학과 정도를 두세 개 정도 미리 정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상담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저는 이 학과만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자신의 선호가 확실한 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죠. 딱 정해지면 대학보다는 학과를 자기가 딱 선호를 정해갖고 하면 그거 보고 선택하면 되니까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어서 좋은 점이 있고 나는 대학을 우선할 거냐 학과나 전공을 우선할 거냐를 미리 생각해 가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통 지원을 할 때는 간하고는 상대적으로 안정권으로 잡아두는 게 좋고 다구는 상향 지원을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안정이라고 하면은 진학사 프로그램 기준으로는 80% 정도 되면 안정권이에요. 보통은 제가 딱 확언할 수 없는데 한 60% 정도 돼도 보통 한 실제 합격률은 80% 정도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좀 쫄리시잖아요. 그래서 가군, 나군 중에 최소 하나는 80% 정도의 합격 안정권을 잡아두시고 하나는 그렇게 잡으면 나머지는 60%, 또 하나는 3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자기의 가나 다군에 대학 지원을 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입시 지원을 하다 보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력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본인이 직접 진학사나 메가스터디나 이런 입시 업체 거, 뭐 정시 합격 예측 컨설팅 뭐 그런
온라인을 이용해서 하실 경우에는 그냥 무작위로 막 짜는데요. 이 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지원할 때는 가나다군의 선호순위가 뚜렷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가나다군을 모두 합격했을 때는 나 여기 갈 거야 라는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가군하고 다군에 합격하면 난 어디를 가겠다. 가군하고 나군에 합격하면 어디를 가겠다. 이렇게 여기에 순위가 확실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쓸데없이 가나다군을 다 합격하고 나서 합격해놓고 저 어디 가요? 이렇게 따지는 거는 좀 순서가 바뀐 겁니다. 지원할 때 모두 합격했을 때 어디로 갈 거야? 라는 우선순위가 확실하도록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합격해놓고 고르는 건 냉정하게 말하면 약간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 최상위권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의 위치나 교통편, 합격 후에 여러분이 생활할 숙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걸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위치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그 대학이 어디에 있고 내가 그 대학을 다닌다면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서 기숙사라든지 앞에 하숙을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나면 집에 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나중에 실제로 대학을 다닐 때의 그런 불편 요소들을 체크해 둬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막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다니는 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6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합격하면 잘 다닐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면 요새 모든 대학들이 자퇴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대학을 가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막 가가지고 다니다가 보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지원을 할 때는 대학을 합격하면 나 정말 잘 다닐 것 같다. 이걸 확인하고 물론 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합격하고 나서는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합격해서 다닐 만한 매력 있는 곳이 없으면 바로 재수로 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아무데나 막 지원해놓고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가성비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대학의 네임밸류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정시 원서를 쓰는 건 사실 다 네임밸류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 보통 서영고, 서성환, 중경예시 이렇게 막 하는데요. 학과에 따라서는 네임밸류가 역전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대의 최상위 학과보다 중대의 최하위 학과를 덜 선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학과를 우선할 거냐, 대학 간판을 우선할 거냐는 건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건 미리 나는 이 학과가 더 좋으니까 대학을 좀 양보하더라도 학과를 선택하겠다. 이런 것들은 미리 생각해 오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국민대하고 숭실대 중에 어느 대학이 좋아요? 이거 보통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으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국민대하고 숭실대 중에 어디가 좋아요? 라고 말하면 실제로는 학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국민대가 좀 유리하기도 숭실대가 좀 유리하기도 하는 거죠. 자기가 사는 곳에 따라서 통학거리가 달라질 거니까. 근데 이 두 대학은 정시의 입결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민대하고 숭실대 중에서 어느 대학이 좋아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 이유는 두 대학의 네임밸류 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모르면 세상 사람들도 그 두 대학의 네임밸류 차이는 잘 몰라요. 연대와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두 대학의 네임밸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과마다 연대가 살짝 더 좋고 고대가 살짝 더 좋고 이런 차이는 제가 보기엔 무의미한 차이예요. 이런 게 아니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현재의 대학 순위하고 앞으로 10년 후의 순위는 다를 수 있겠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 그런 대학은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런 대학은 제가 이제 이런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컨설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균관대는
과거에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계속 상승 중이죠. 이런 대학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선택해두면 뭐 정확히 몰라도 10년 후에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개, 7개 정도의 품목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딱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미리 정시 상담을 학교에 가서든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받든 간에 미리 생각해 가셔서 상담자하고 원만하게 대화하면서 더 좁혀가고 선택을 해 가시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이외에 더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시 상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각 대학별 정시 지원 방법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상세한 안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